사실 정말 구체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예요. 김웅을 불러가지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김웅은 나오자마자 캠핑카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더라. 그 당대표 선거한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내가 명의도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대체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중증 말기 암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네. 계속 떨어지고 낙선하고 뭔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무허가 야매잖아요. 우리 정치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웅을 못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진찰을 해야 처방을 하지? 진찰도 안 하고 안 되냐? 캠핑카 타고 가버렸다. 김웅은. 네. 근데 그러고 났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찾아왔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아니야. 그때가 5월 며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월 그 전당대회. 그래갖고 4월 10일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이제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영 대표 찾아가서 주 대표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돕겠는데 그 대신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만은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주영 대표가 당대표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 왜냐면 서울시장 할 때 단일화를 했으니까. 예, 네. 당대당 통합하는 거를 이준석 대표는 싫어했던 것 같고 저한테 김영선 의원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했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걸 봤겠죠. 네. 예. 근데 확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했겠네.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전화 온 게 주호영 대표한테 찾아가서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주 대표님을 해서 전당대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주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 그래갖고 이준석 대표를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선거 합복하는 2등하면 패가망신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1등도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전화 오면서 어차피 저는 3등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전당대회에 돈 없이 예? 조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에 맨 앞에 예? 그 설산에 제가 4월 10일 날 러셀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러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러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야기하더라고. 전화로? 네. 그래서 저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수성못에서 만나요. 대구에. 어디요? 수성못, 대구. 수성. 그냥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예,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좋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선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어봤죠. 했더니 사무실 없이 차량 없이 문자 발송 안 하고 네. 임명장 안 주고 선거를 치르겠다. 네. 참신하네. 그랬더니 우리 김영선 의원이 네. 쭉 듣고 있다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네. 저한테 와서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커피숍 뒤로 갔어요. 그때 하는 말이 쟤 또라이야. 세상에 전당대회 나갔는데 사무실도 없이 나경원, 주호영이는 지금 여의도에다가 사무실 없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차량도 없이 예? 임명장 뭐 문자도 안 보내? 예? 내보고 함부로 옆에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런 애 옆에 두지 마. 쟤 또라이야. 이준석 또라이야. 자기가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전화번호 주고 자기가 만나라 하고 쟤 또라이야. 그래갖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구에 아마 지역 한국노총 위원장이면서 요번에 비례 받은 대구에 그 위원장이 대구 경북 위원장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제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서 한국노총에 계신 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성서에 있어요 공단에. 그래서 거기 4,500명 책임당원이 예? 한국노총에 가입됐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내죠. 이준석. 네. 예. 이게 출발이네. 네. 네. 4,500명 한노총. 네. 그리고 요번에 그 비례대표 되셨더라고. 네. 예. 그때 그 한노총에 그 제가 아시는 형님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4월 10일 날 전화 왔어서 명사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아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내대표는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당대표는요. 그랬더니 초선에서 그 생각이 좀 깊으시더라고. 그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김웅이었어요. 김웅. 네, 요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카톡으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이제 됐느냐 원내대표. 분명 그분이 열심히 원내대표 선거를 하셨을 거고 한데 저는 그냥 전화 세 통화했어요. 뭐냐 아까 했지만 민주계가 민정계를 학살했거든 4.1 총선은. 깜깜이 선거였어요. 거기서 잘렸던 중진들이 어디가 있느냐 마포 포럼에 74명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공천이 뭐 유재중 의원도 거기 가 있을 거고 다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예,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의원이에요. 근데 내 원래 지금 저 지역구에는 원래 주인들은 다 마포 포럼에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막강한 분이 그걸 이끌고 있고 그거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내 깜깜이서 조직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 대응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예. 근데 원주인들은 저기 있고 예, 마포. 나는 지금 새들을 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예. 뭐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아마 친이들이 그때 모임을 가지면서 친이들이 결성한 거는 당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이렇게 의결됐다고 저한테 거기 참석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초선들한테 전화 세 통화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고 네. 왜냐면 또 하면 또 그 시달려 그 분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라 했느냐. 원내대표가 권성동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 대표 있고 김무성 대표의 마포 포럼 있다. 다음에 공천 받기 어려울걸?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법사위 포기하면서 상임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줄 서진 않잖아요. 각자 국회의원들이죠. 네. 또 초선들이 연령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진들하고 나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만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고 권성동 김무성이 친하다는 건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포 포럼이 있어. 그 다음에 당대표가 주호영 되면은 우리는 그냥 다 쫓겨날 수도 있다. 왜? 그분들이 중진들의 줄을 쓴 게 아니고 김종인한테 줄을 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진들하고 대립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권성동 씨가 1차에 탈락하는 겁니다. 유이동 씨가 18표인가 권성동이 20표 받고. 예. 예, 제가 표수도 계속 알죠. 네. 예, 그때 그러면 왜 김무성 김기현 씨가 됐느냐. 그분은 계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점잖고. 네. 예, 인품 있어 보이고. 판사 출신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1등하고 자기 색깔이 뚜렷한 네. 예, 김태웅, 네. 예, 충남지사가 2등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부질이네. 김기현은. 아니 나는 그냥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다. 거기에 마포 포럼 있는데 네. 예, 민주계가 민정계 학살했으니 네. 이제 거기가 들어올 기다. 네. 예, 당대표는 주호영이고 친이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 친이의 자장은 누구예요? 이재호. 예. 그 앞에서 얼굴마다 하면 또 안상수, 당대표, 원내대표 하신 분, 창원시장 했던 분. 네. 그걸 설명했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로 자기들 살 길하고 사슴이 모이듯이. 네. 예, 사자가 오면 자기들끼리 스크랩을 딱 짰더라고. 네. 그래갖고 아무 개파도 없고 세력도 없는 김기현이 예,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 그래서 김기현이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이야기도 김기현 대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네. 자 이준석 당시는 이제 재밌네요 이거. 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네. 왜냐하면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예. 오세훈 저 변방에 도사님을 정말 찾아오듯이. 그렇죠. 지리산 도사님을 찾아가듯이 이준석 대표가 소문을 듣고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네, 찾아와서 그 전화번호는 김종인 위원장이 알려주고 찾아와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3등이다. 네. 그리고 주호영을 적극 돕겠다. 그런데 주호영이 거절을 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 나는 3등인데 본인은 뭐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 뭡니까 그 사무실도 없이 조직도 없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 맨 앞에 있는 러셀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구 수성못에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하. 선구자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문자 발송 없이 차량 없이 사무실 없이 임명장도 안 주고 이러고 선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준비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는 김영선 의원이 준 거네요.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불러가지고 제 또라이야. 이준석 제 또라이야. 저런 선거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해주고는. 그래서 자기가 듣고는 이게 좀 이런 사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대구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대구 경북위원장 이번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4,500명 책임 당원을 가입시켜 줬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냈다. 이게 이준석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 선거도 상당히 세게 취재를 했었고 맞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가장 친한 기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전당대회 때는 김웅 의원님이 훨씬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이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초기에는 그냥 패널, 네, 패널을 종편 많이 하는, 패널. 종편 패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예. 그때 5월 16일 날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 PNR, 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하고 우리 머니투데이가 같이 의뢰하는 당연히 돈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됐다고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런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준석의 돌풍이 시작됐다.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5월 16일 날 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5월 15일 날 저녁에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의혹, 그쵸. 정황이 미리 나왔죠. 뭐 내일 뭐 뒤집어지는 여론조사 나올 거야. 그거는 우리 남천동 사장님들이 찾아냈었죠. 그걸 찾아냈죠. 발굴해내셨죠. 그래서 그게 폭로가 되었죠. 네, 그래서 피자 시켜놓고 어떻게 기다려라. 알았냐? 네. 피자 시켜놓고 기다려라. 누가 알려줬냐? 누가 알려줬냐? 네. 이거는 지금 2단계 정도 되면 누굽니까? 당연히 저희가 추론해볼 수 있겠죠. 누구라고. 너무 시청자분들이 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 너무나 그 당연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었다. 속마음은. 네.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준석이를 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이따 들어볼 텐데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 뭐 출마는 결심했지만 입당할지 아니면 창당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그 얼음에 당신 2년짜리 개헌 대통령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중임제로 갑시다라고 네.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네. 사흘간 볶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뭐 좀 큰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젊은 정치인들이랑 뭘 좀 정치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그 토대 속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는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말 나쁘게 생각해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은 젊은 정치인이 왜 되길 바랬을까? 네. 상황?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모르게 갑툭튀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중 사극 같은 요소도 있어요. 네. 명태균 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뭐 좀 이따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어나더 꿈 얘기 이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 조작을 하든 네. 그밖에 어떤 작업을 하든 해서 누군가를 정치인의 유력한 권력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권력자의 배후나 뒤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는 매우 나쁘다. 나쁘죠. 예, 그런 거는 네.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호가호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